올해 출시되는 전기차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산차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가 이게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차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을 높인 건 테슬라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구분하면 테슬라는 좁았던 문을 활짝 열어준 거고요. 보급률을 높인 건 아이오닉5랑 EV6죠. 국산차라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니까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나올 전기차가 더 기대되는 겁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열 수 있는 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넘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기차보다 더 기대되는 차 하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기대되는 이유는 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 중에서는 EV9이 가장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EV9이 가져갈 수 있는 최초 타이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초대형 SUV이고 국산차 최초의 초대형 전기 SUV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아이오닉5랑 EV6를 생각하면 쉽죠. 미국은 픽업 트럭, 일본은 소형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형 세단과 SUV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해치백이 무덤, 외건이 무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오닉5랑 EV6는 해치백이죠. 그럼에도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해치백이 원래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닌데도 판매량이 잘 나온다는 건데 원래 잘 팔리는 차종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이런 기대감의 시작을 알린 게 아이오닉6입니다. 출시 이후 판매량을 보면 아이오닉5랑 EV6를 곧바로 판매량으로 눌러버리면서 역시 한국은 세단을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세단보다 더 인기 있는 건 SUV죠. 그랜저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소렌토가 승용차 시장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EV9을 기대하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SUV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카니발이 부담스러웠던 차주들한테는 오히려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뭔가요? 디젤을 선택하거나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디젤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자니 유지비가 부담스러웠는데 EV9이 등장하는 순간 제대로 된 선택지가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V9이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월드컵 기간 동안 기아가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거든요. 차량하고 버스를 지원했는데 수용차만 297대, 버스는 70대였습니다. 이 중 80대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였고요. 공식 후원사라서 당연히 전시 부스도 있었는데 여기에 EV9 콘셉트카가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무려 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EV9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시장 경쟁력에서도 기아가 유리한 위치에 있죠. 올해 벤츠도 EQS랑 EQE를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얘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가격부터 불리합니다. EQS의 유럽 현지 가격이 1억 5,40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유럽 WLTP 기준 주행거리가 672km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넘어오게 되면 확 떨어지다 보니까 기아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EV9의 목표 주행거리가 540km라고 하니까 못해도 500km 이상은 달린다는 소리입니다. 약간 400km는 암묵적으로 꼭 넘어야 하는 숫자, 500km부터는 탈만한 전기차라는 암묵적인 인식이 있어서 잘 팔릴만한 조건은 거의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일한 걸림돌이 있죠. 가격인데요. 지금 당장 아이오닉5 가격도 4,790만원부터 시작하고 상위 트림은 6,120만원부터 시작되잖아요. 올해 정부의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 대당 보조금 상한선이 700만원이었던 게 680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은 5,500만원이었던 게 5,7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00% 지급 기준은 200만원으로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EV9한테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기준입니다. EV9은 중형 SUV가 아니고 대형 SUV잖아요. 당연히 아이오닉5보다 훨씬 비쌀 거고 이렇게 되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차주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존에는 없던 전기차라 기대했는데 정작 가격 때문에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경쟁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가만히 있던 현대차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이오닉7 아닙니다. EV9하고 다르게 이 차는 보조금 걱정도 없고요. 가격 걱정도 없고 전기차라는 거부감도 전혀 없습니다. 팰리세이드인데요. 드디어 풀체인지 모델의 출시 시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현대차한테는 다소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기아가 먼저 EV9을 출시해버리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선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현대차가 제대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기아한테는 모하비가 있긴 하지만 모하비는 아직 후속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게 없고 팰리세이드는 판매량이 확실해서 단종될 이유가 없거든요. 2세대 팰리세이드의 개발명은 LX3입니다.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데 파워트레인이 기대됩니다.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원래 팰리세이드 주력 모델이 2.2 디젤이었잖아요. 얘는 아예 단종되거나 출시 당시 시장 상황을 보고 유리7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출시하든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기대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인가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전기차 수요도 흡수할 수 있고 가솔린 수요도 흡수하고 심지어 디젤 SUV의 완벽한 대체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3.8 가솔린 모델도 단종시키지 않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는 3.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이브리드가 일반 내연기관 모델보다 비싸긴 하지만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얘가 딱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EV9 출시 일정하고 완벽하게 겹치죠.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게 대세인 차랑 실제로 많이 팔리는 차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차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모든 제조사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등록된 신차를 연료별로 구분해 보면 증가율은 내연기관차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총량 자체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고 전기차는 60% 넘게 증가했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차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너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인프라의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품질은 환경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 뉴스가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는 걸 더욱 밀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친환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선택지랑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있어서 딱히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조금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사실 EV9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크게 발목을 잡겠다 싶은 와중에 팰리세이드가 아예 풀체인지 된다고 하니까 이 소식이 좀 더 많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이쪽으로 많이 쏠릴 거라고 봅니다. 아마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양강 구도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면서 크기 재원이 분명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팰리세이드도 크기가 커질 거고 카니발하고 크기 재원이 비슷해질 거고 카니발은 이미 차지가 큽니다. 카니발이 차종 자체는 미니벨이긴 하지만 조건 자체는 팰리세이드랑 아주 비슷합니다. 디젤 모델이 주력이었다가 대기 기간이랑 디젤 모델의 인기 감소가 맞물리면서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이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둘 다 동향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팰리세이드는 아예 풀체인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 이건 약간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는 EV9이랑 아이오닉 7인데 판매량은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다 가져갈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말이 좋아 투트랙이지 어쨌든 판매량 총량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경쟁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일을 나눠 가져가는 거라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선 이게 참 좋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싫어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나눠 먹는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판매량 숫자라는 게 마케팅으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차를 어떻게 밀어줄지도 참 고민일 것 같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땡큐죠. 그냥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기차도 기대되지만 진짜 올해 차를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국산차는 워낙 많이 살펴봐서 수입차도 보면 E클래스랑 5 시리즈가 풀체인지 된다고 하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잖아요. 벤츠랑 BMW가 예고편을 너무 잘 내보냈습니다. E클래스는 실내가 EQE처럼 나올 거고 외관은 좀 더 S클래스처럼 나올 겁니다. 그리고 5 시리즈는 외관은 지금처럼 준수하게 나오면서 신형 7 시리즈의 기술력을 대고 장착할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벤츠가 너무 기대되고 승차감이랑 이런 걸 생각하면 BMW가 너무 기대되는 와중에 국산차까지 신차 공세가 대단한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 잘 팔리던 차가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EV9처럼 아예 신차도 나오는 거라서 올해는 진짜 신차 보는 재미에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